화질이 좀 안 좋네요. 오늘은 11월 20일 11시 47분이고요. 저는 지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잠깐 들려서 보건증을 갱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건증 발급 마쳤고요. 보건증은 일주일이 걸립니다. 뜨거운 물. 네, 여러분, 지금은 7시 5분이고요. 저는 퇴근을 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제 차에 기름이 한 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름을 좀 채우고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저렴한 게 저희 동네에서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가 1,577원이더라고요, 리터당. 그래서 거기에 들려서 기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헬스장입니다. 전 아직 헬스장을 다니고 있어요. 일주일에 그래봤자 2번 다니고 있긴 하지만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쓰럽게 운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빠 안녕. 미안, 이쪽 문 열어줄게. 너가 먼저 나와야겠다. 아씨. 자, 옆에 차가 너무 바짝 돼 있어서. 네 옆에 그냥 둬줘. 네, 여러분, 저는 오늘 휴무이고요.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몸살이 났습니다. 아주 힘드네요. 일단은 오늘 왜 카메라를 켰느냐, 제가 어저께 제 직장 주차장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고, 느낌상 맨 처음에 봤을 땐 고양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웅크린 상태에서 땅바닥에 얼굴을 땅에 이렇게 쳐박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양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무서웠고, 뭐지, 누가 고양이를 죽여놓고 저렇게 방치해 놓은 건가? 라는 어떤 추측에 의하여 고양이를 가까이 가서 봤는데, 고양이가 죽은 건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고개를 이렇게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건 아니구나. 근데 왜 여기 이러고 있지? 누가 봐도 약간 길고양이의 바이브는 아닌데 뭐지? 근데 막 엄청 오들오들, 아침이고 겨울이니까 아침에 춥잖아요. 그래서 오들오들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지 고양이를 키워본 인생은 제 인생이 없기 때문에 뭘 먹어도 되는지 뭘 줘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일단 제 차 안에 있는 깨끗한 생수를 이렇게 컵에다 따라서 이렇게 주고, 근데 물도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날 하필이면 밤새도록 싼 김밥을, 아침에 먹으려고 이렇게 김밥을 싸갖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밥 지단이 들어가잖아요. 계란 지단이. 지단을 좀 안에서 꺼내가지고 이거라도 먹어라 이렇게 주고, 뭐 길고양이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일을 출근을 하고 저희가 점심시간이 3시에서 이제 4시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궁금해서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니까 한번 나가봤어요. 그 자리를 그대로 가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그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불쌍하니까 물도 주고 강아지용 간식인 그 북어 트릭도 이렇게 몇 조각 놓고 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먹질 않은 것 같고 갔더니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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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이렇게 울고는 있는데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뭐 알지를 못하니까 저희 건물 자체가 애견 동반이 안 되고 애완동물이 이렇게 반입? 애완동물 이렇게 데리고 동반 입장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아무리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데리고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희 주말 알바 친구가 고양이를 키워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매장 안에 빈 박스라든지 뭐 없냐, 그리고 올 때 물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친구를 넣어놓고 이걸 이렇게 또 방치하면 밤새도록 이렇게 있을 텐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해서 이제 119에도 전화를 해봤고요. 시청에도 전화를 해봤고요. 뭐 동물병원 쪽으로 이제 연락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취해봐라 이런 답변을 들어서 동물병원도 다 전화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119에서는 사람을 위협하는 동물일 경우에만 이렇게 데리고 간다. 그리고 동물협회나 뭐 이렇게 동물 보호단체는 일요일이어서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았고 동물병원도 한 8, 9군데 전화를 했더니 그런 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엄청나게 고민을 해봤어요. 어찌됐든 살아있는 아이인데. 그리고 진짜 누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솔솔 드는데 이제 길고양이의 바이브가 아니란 말이죠. 몸도 엄청 크고. 저는 회색 길고양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검은색의 점박이나 뭐 노란색, 갈색이라고 하죠. 갈색, 뭐 흰색 이렇게까지는 봤지만 회색 고양이를 누가 버리거나 길고양이를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유기된 동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구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다 일단 옮겨놓고 제 차 안에 뭐 이렇게 애가 너무 추워하니까 덮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차 닦을 때 쓰는 행주 있어요. 그거라도 이렇게 아예 안 쓴 새 거여가지고 그거라도 이렇게 펼쳐갖고 이렇게 덮어주고 했더니 박스는 이렇게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박스에 집어 넣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고 사람 손을 다 내구나.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10? 국민 콜센터? 그쪽 직원분이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나봐요. 뭐 고양이나 혹은 동물을 키우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여성분이셨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한 30분 뒤에 동물병원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동물병원에서 뭐 길고양이들에 대한 어떤 뭐 치료나 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일단 동물병원은 저희 집 근처에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 곳이고 저의 일하고 있는 그 고양이가 발견된 장소는 관광지다 보니까 바다 정가운데 휴게소 있는 쪽에 있거든요. 달 전망대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달 전망대인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혹시 뭐 택시를 타고 제가 이동해서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만큼의 거리가 안 되고 이러니까 너무 멀어서 혹시 친구를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차가 있고 저희 집이 그 동물병원 근처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데리고 와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퇴근을 하고 가야 돼서 한 밤 9시나 돼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밤 9시든 10시든 상관없으니 데리고만 봐달라. 그래서 알겠다 해서 그걸 이제 그 고양이 친구를 박스에다 넣어놓고 물이랑 북어트립 누가 이렇게 던져놓고 간 걸 이렇게 좀 싸가지고 그 박스를 주차장에다 그냥 두니까 사람들이 막 다 와가면서 막
건드리긴 하더라고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경비실, 저희 그 경비실 쪽에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고 경비실 초소 앞에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박스 안을 보다가 저희 알바 친구가 언니 근데 얘가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이래서 봤더니 진짜 박스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빈 박스였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차에 치였는데 다쳐가지고 이렇게 못 움직이고 있었던 건가? 어떻게 고양이가 이렇게 한 군데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동물이? 그래서 온갖 걱정이 다 돼서 이제 동물병원 그 분에게도 연락하면서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애가 피가 나는 것 같다. 어쨌든 근데 뭐 물도 안 맞고 뭘 주는 거 뭐 먹이 같은 걸 주는 것도 전혀 먹지를 않는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염려하시는 거는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 자기가 이제 케어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지금 뭐 먹지 않는 거는 아파서 안 먹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됐는데 어저께 그분한테 퇴근하면서 이렇게 전달해드렸고, 그리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아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병원에 가서 그 친구의 좀 상태도 좀 보고 너무 궁금한데, 근데 저 어저께 너무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그 친구가 제가 발견한 시점부터 다시 발견하기 전까지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이 경과했는데, 제가 그 아침에 도착한 시간 전부터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그 어떤 곳에서도 구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서 죽으라는 건가? 그것도 그 6, 7시간 동안 아무도 이 친구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분들은 없었나? 좀 그랬어요. 좀 안타까웠다. 뭐 이해는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출근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전혀 방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어저께 동물병원 의사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피 묻어있는 것도 보셨고, 그리고 애가 뭐 상당히 무게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이제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거죠. 고양이를 왜 버렸을까? 새끼를 가져서 그 새끼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럼 더 너무 잔인한 것 같은 거예요. 뱃속에 새끼를 베고 있는 고양이를 그 추운 날, 그냥 길거리에, 어디 실내도 아니고, 물론 실내는 유기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일단 오늘 한번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서 한번 친구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연락을 취해보고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쁜 회색 고양이에요. 예. 이따가 한번 보시죠. 바이.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고, 이게 좀 막 오픈되어 있진 않아요. 강아지처럼 고양이들이 스트레스에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애기 올려놓은 사진 보면 엄청 뚱뚱하던데 진짜. 네, 그러니까요. 저도 임신인가 했더니 임신은 아니고, 여기 이러고 있죠.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여기 12로 입양 가능 뜨잖아요. 나이는 한 2-3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하여튼 수술돼 있는 남자애기더라고요. 그래서 식욕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상태를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을 줘도 물도 안 먹고. 조금씩 먹어요. 먹긴 먹더라고요. 저희가 간식이랑 주니까 아예 안 먹진 않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신장이라던가 방광이라던가 이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다 체크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가장 간단한 감기 걸렸나, 뭐 아예 안 먹나, 아니면 뭐 설사를 하나 요 정도 간단한 처치 정도밖에는 못하는 상황이라 우선은 지켜보는 거예요, 상태를. 그럼 만약에 입양을 하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전화로 이제 언제 오시겠다 예약을 하고 오시면 되고 여기 이 시간대 3시에서 5시 반 사이에 그리고 오실 때 입양하실 분 신분증 지참하시고 고양이 넣어가 있으면 가방 가져오시고 이렇게 뭐 입양비나 뭐 이런. 비용은 전혀 안 드시고요. 대신에 오셔서 서류 다 쓰시고 고양이랑 같이 사진 찍으시고 시에다 보고를 해야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키우시겠다 하면 뭐 다 됩니다. 아이는 되게 순해요. 그럼 전화는 이쪽으로 전화를. 그러셔도 돼요. 어느 번호로 번호를 안 드렸구나. 거기 보시면 있기는 한데 031410에 3777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고. 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여러분. 지금 6시 한 34분 정도 됐고요. 오늘은 11월 27일입니다. 아마도.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예, 27일이군요. 고양이 친구를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고 뭐 절차가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에게 어찌됐든 안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좋은 곳에 입양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친구가 수컷이라는 부분이 밝혀졌고 임신이 아니다. 그리고 피가 나는 부분은 뭐 이렇게 발톱 있는 쪽이나 뭐 이런 쪽이 다친 건지 뭐 어디 약간의 외상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피가 나는지는 뭐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피 난 건 어떠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다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그랬고요. 못 봐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다 갔군요. 오늘 쉬는 날인데 아까 그 동물병원 쪽으로 먼저 연락을 했었거든요. 문자로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고양이를 보러 가도 되냐. 근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갔고 답변이 오길 기다리는 겸 해서 이제 운동을 갔는데 운동을 하는 도중에도 뭐 딱히 연락이 오는 게 없길래 그냥 한번 그러면은 저희 헬스장 근처에 있거든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 안에 있어서 가서 딱 문을 열자마자 계시더라고요. 어저께 그 만났던 분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어저께 유기 고양이 맡겼던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썩 달가운 눈빛은 아니셨고 뭐 입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셔서 그런 거 간단히 듣고 12일간 병원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 혹시 안락사가 되는 거냐 여쭤봤더니 최대한 본인 병원에서는 안락사는 안 하도록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맡고 있는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지거나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면 이제 다른 시설로 보내거나 혹은 안락사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비가 와요. 물론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고양이 친구가 그대로 놓여져 있어서 비를 막 다 맞았으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 예쁜 고양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기견 혹은 유기묘에 대해서 어플로 입양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구조를 했을 경우 이렇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포인 핸드라고 해서 포인 핸드가 아니라
파우 그 강아지 발바닥 그 발바닥 인핸드 파우 인핸드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인 핸드 검색하시면 바로 앱이 나오고 그 앱을 지역이나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걸 분류해서 이렇게 올리면 임시 보호자를 찾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유기된 친구들을 이렇게 입양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어플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 활용하시면 내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거나 혹은 좀 좋은 의미로 강아지를 이렇게 사거나 하지 않고 입양을 해서 키우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 어플을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양 같은 경우에는 입양비는 딱히 없는데 인증샷을 찍어야 한대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시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이벤트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니까 유기된 고양이가 확실해요. 왜냐하면 중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그리고 몸무게도 6.2kg라는 게 그 고양이를 키우는 하늘이 친구 저희 알바 친구가 이 정도로 무거운 거면 길고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먹은 거라고. 어찌 되었든 이 6.2kg의 이 강아지 이 고양이 친구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이 고양이 자체가 길고양이가 아니라 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군요. 유기묘라는 느낌이 이제 강하게 드는 거죠. 중성화 수술까지 해놓고 고양이를 버린 거죠. 그래서 CCTV를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 유기된 동물 같은 경우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나와서 CCTV를 확보하고 이제 거기가 휴게소 위치가 휴게소이다 보니 분명히 차를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고양이를 설마 안거나 등에 업고 자전거를 타고 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300만 원인가 뭐 어느 정도의 처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상태가 심각한 친구를 그냥 진짜 죽으라고 길에다 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꼭 신고를 당해서 꼭 벌을 달게 받길 바랍니다. 예. 아니 뭐 채이랑 어저께 안 그래도 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에 비닐봉투에다가 개나 고양이를 넣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진짜 죽으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땐 119에 전화를 하는 것보단 112로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은 것 같고 그쪽에서 뭐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동물단체로 바로 연락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포인핸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플을 이용해서 그쪽 이제 그 지역 뭐 경기도면 경기도 뭐 인천 뭐 서울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시를 또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시에서 유기된 동물들을 보호하는 동물병원 전화번호나 혹은 이제 그 시에서 운영하는 뭐 동물 보호 뭐 관련한 이제 부서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평일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 안에 전화를 해서 이제 신고를 하거나 그게 안 된다. 근데 적어도 나는 이 친구를 임시 보호 정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 포인핸드 어플에다가 먼저 잃어버린 아이를 찾게 된 상황을 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임시 보호 중이고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일단 먼저 올려놓으시면 뭐 만약에 잃어버린 친구라고 한다면 주인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입양처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동물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연계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후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그 어플에선 많이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도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구조대 작전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 친구가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손은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아파요. 운동할 때 진짜 너무 아파서 뭐 이렇게 잡거나 당길 때마다 손이 터지는 느낌이 팡팡 드니까 우울하네요. 우울해. 살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보이시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탁탁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고. 이렇게. 아무리 뭐 크림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네요. 일단 지금 조금 피곤해서 영상을 빨리 편집해서 웬만하면 내일 안에 업로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반년 만에 올리는 영상인데 감격의 어떤 고양이와의 재회 뭐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또다시 어떤 무언가 굉장히 단조로운 저의 일상에서 뭔가 스페셜한 무언가가 생긴다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